설레는 시니어 토크쇼 백설기! 네, 안녕하십니까. 100세까지 설레고 기쁘게 어떻게? 건강하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 보도록 할까요? 네,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주실 심장내과 전문의이신 필메디스위원회 정남식 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자, 우리 정남식 원장님은 연세대 의대 심장내과 과장, 그리고 의과 대학장,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장을 역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심장 주치의로도 와우. 예, 일을 하셨어요. 정말 모시기 힘든 명의신데 네네. 아, 정말 어렵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에게 심장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모든 게 다 중요한데 네. 심장도 중요하다. 심장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꼭 하시고 싶던 얘기 한마디만 있다면 그걸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 성인의 사망률 중에 가장 높은 질환이 혹시 뭔지 아세요? 심장 쪽이죠? 그렇죠. 심근경색증이 심근경색.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아, 그래요? 암은 전체 합쳐서 1위인데 네. 단일 질환으로 가장 높은 게 심근경색증, 그래요. 두 번째가 뇌 혈관 질환. 네. 이 혈관 질환이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질환 중에 하나인데 네. 특히 심장병은 겨울에 더 심해져요. 추운 날씨 때문에. 야. 추운 날씨가 되면 우리가 온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 반응적으로 심장 혈관도 수축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 좁아진 혈관이 더 좁아지게 되죠. 네. 혈액이 더 막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협심증과 심근경색에 따른 부정맥이 겨울철에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 뭐 오프닝에 다 털어놓으셔서. 아니 지금이 이제 겨울철이라고 한다면 네. 그럼 지금 병원이 굉장히 붐빌 거 아닙니까? 특히 원장님. 심장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호흡기 질환이 많잖아요. 그렇죠. 호흡기 질환이 생기면서 기관지염, 뭐 폐렴 많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심장이 더 악화되죠. 그래서 심부전증이 더 빠지게 되고 네. 그래서 겨울철에 심장 질환 환자가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많이 늘 적에 이거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라 하고 당부하고 싶으신 게 뭐 있어요. 모자를 써라, 네. 장갑을 껴라, 나가지 말아라. 뭐. 벌써 대답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우리 체온을 높여주는 우리 이 자세가 중요하죠. 그래요? 절대 춥게 지내지 마시고 네네. 따뜻하게 또 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모자 쓰시고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습관이 나는 평생 아침에 새벽에 운동을 했어요. 네. 네. 꼭 왜 새벽에 운동을 해야 되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추운 날 찬 공기 마시면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군요. 그래서 심장 환자들은 아침 새벽에 추운 공기 마시면서 운동하는 거 이거 좋지 않죠. 그렇군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꼭 아침에 운동을 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10시, 11시, 2시, 3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 출근하기 전에 뭘 하려고. 근데 그렇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겨울철, 여름에는 괜찮아요. 여름에는 근데 괜찮은데. 겨울에는 추운 날씨에 새벽 운동하지 특히 마라. 새벽 운동이 심혈관 질환에 좋지 않다. 아. 그리고 아침에는 네. 우리가 한 70% 분들이 아침에 혈압이 올라요. 몰라.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1시간 이내에 가장 높은 때거든요. 네. 이런 때 나가서 운동하고 추운 날 더 사고가 많이 나죠. 그래서 뇌졸중, 심근경색에 주로 오전에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전을 조심해야 네, 되겠네요. 오전을. 우리가 오전을. 오전에 네. 잠만 자. 아유, 잠을 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 그리고 따뜻한 또 우리 건강 멘토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한의학 박사이신 평강한의원의 이완용 원장님,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이신 김민철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아리따운 세 분의 권사님, 네. 문영래 권사님, 전성혜 권사님, 오키 권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영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김석균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백설기 시즌2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네. 오늘의 주제 또 연기 잘하시는 두 분이 보여주실 거예요. 지난주에 아주 네. 데이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예. 내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네가? 아니, 너 우리 아들은 어떤 아들인지 네가 알긴 아니?
그리고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감히 우리 아들 넘봐 넘보길. 어머니, 인봉 씨랑 저 서로 사랑해요. 그리고 인봉 씨가 저 없이 못 살겠대요. 허락해 주세요. 사랑? 너 얼굴을 봐라. 네가 몇 살 위냐 도대체. 너 될 걸 갖다 들이대.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해자. 인봉 씨 얘기를 가졌어. 뭐?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왜 이러세요? 아이고, 여기까지. 야, 이병연기. 정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그렇죠? 예, 사실은 여기서 아니면은 앞에 있는 물컵으로 쫙. 네, 둘 중에 하나죠. 네, 둘 중에 하나인데 네, 네. 여기서는 억으로 나왔습니다. 예. 정말. 가슴이 엄청 아프네. 아파요. 네. 그냥 아니 뭐 연기인데도. 상상만 해도 왜 네. 아들이 응. 이 나살이나 먹은 여자는 거기다가 임신도 못하게 생기는데 임신까지 했다 그러니까 막 이게 딱 넘어가네. 저 보기보다 그렇게 많이 안 먹었어요. 가임 여성이에요. 잘 되길 바랍니다. 정말 잘 되길 바라고. 건강한 아이가 출산하길 아유, 바라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오늘 예. 하시면서 이제 가슴을 부여잡으셨거든요.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저렇게 우리 문영미 권사님이 좀 전에 네. 하면서 통증을 느끼고 이 심장에 덜컹하는 순간이 우리 네. 인생에 한두 번쯤은 이렇게 닥치기 마련인데 그렇죠. 놀래거나 예. 뭐 쇼크를 받거나 우리 그런 순간에. 워밍업을 하는 의미에서 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심장이 덜컹했던 그런 순간들. 정말 심장이 쫄깃했던 그런 순간들이 기억나신다면 어떤 순간을 꼽아주시겠습니까? 있으세요? 예. 그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제가 이혼을 했거든요. 아. 그때 그 심장이 정말 이 남자는 저 외에는 절대로 바람 같은 건 절대 못 필 남자고 오로지 이 남자 하나만 바라고 제가 살았다고요. 근데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걸 제가 봤어요.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제 인감을 가지고 다 잊혀먹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너무 아픈데 또 하나도 더 아프고 거기는 어디요? 힘들지.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덜 살이 쪘거든요. 이 스트레스 엄청나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지금 80kg까지 나가잖아요. 그때 병원은 안 가보셨죠? 어디 병원에 가야 되는 건지도 모르죠. 내 정신과를 그렇지. 가야 되는 건지. 잠깐 많이 여기저기가 많이 아프니까 양쪽 다 가요. 이거 어디를 그런 것도 저는 그래서 모르거든요.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네. 좀 알려드리도록 전문가의 하겠습니다. 손길을. 그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모르는 사람. 이런 그러니까 갑작스런 일들을 당하면 진짜 막 그럼요. 이게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뭐 쪼그라드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네.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전생희 권사님은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뭐 너무 많았죠. 뭐 이 나이 먹기까지 뭐. 심장 좀 덜컹했던 너무 순간. 많았어요. 뭐 자랄 땐 뭐 부모님이 뭐 가출 엄마가 집을 나간다 그러면 뭐 그건 완전 절망이 좀 지구 가다 그냥 뭐 그런 일이 많이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네. 뭐 네. 이제는 그닥 놀랄 것도 없고 너무 네. 산전수전 새상전 공중전 다 겪으셔서 웬만한 쇼크는 뭐 예. 그냥 패스. 두 분 다 근데 어쨌든 덜컹하는 순간이 다 식구들 때문에. 그렇죠. 야, 난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 예. 가족이 제일 힘들어. 네. 가족이 제일 힘들어. 이제 지금 나이가 이제 70이 이렇게 넘었잖아요. 네. 넘고 이제 제가 여기저기 막 고장 나다 보니까 저것도 아기도 없고 혼자 살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저 혼자 살다 보니까 그냥 이것저것이 억울한 게 그때 그것 또 때문에. 눈물 나올라. 이 억울한 게 막 저를 눌러요. 이거는 정신과 김민철 선생님과 같이 네. 얘기를 나 좀 많이 한번. 눌리고 살아. 화병이 생기신 거야. 화병이 생기신 것 같아. 화병이 생기신 거야. 정신과에 가야 예. 될 것 네네. 같아요. 오키 권사님은 어떤 덜컹하는 순간 있으셨어요? 저도 엄청 많았는데요. 네. 근데 저는 그 갑상선으로 인해서 네.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갑자기 왜 이렇게 뭐 얘기하려고 고개를 딱 돌리면 여기서 고무줄을 딱 당기는 것 같은 게 딱 와요. 통증이 오시는구나. 네, 그럼 너무 아파가지고 앉아가지고 이걸 깔아앉혀야 되는데 막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하얘지고 막 그러는데 한 번은 딱 왔어요. 근데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제가 기절을 했나 봐요. 어머. 그래가지고 좀 이따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우리 홍 장로가 제 위에서 얼굴을 막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나는 아파 죽겠는데 당신이 왜 나를 갖다 이렇게 하고 때려. 그랬더니
당신 기절했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었어요. 근데 큰일 그게 뻔하셨구나. 뭔지를 모르겠는데 뇌 쪽인지 이게 심장 쪽인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누가 그러긴 그러면 목 했는데. 통증은 괜찮은데 뭐 심장이 아프거나 이런 증상은 없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숨도 못 쉴 정도로 오고. 숨도 못 쉴 정도고 네. 몸이 막 뻣뻣하게 굳어지면서 뒤로 막 자빠지려고 그러고 막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큰일 날 뻔하셨네요. 그럼 김석균 목사님은 뭐 이렇게 좀 덜컹하신 순간이나 있죠. 뭐 병원에 가서 조직검사 뭘 하나 전혀 병과 어떤 징후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네네. 조직검사를 뭐 했는데 의사한테 딱 하니까 암입니다. 덜컹하죠. 응, 그게 네. 4년 전이에요. 4년 전에. 암입니다. 네. 아내랑 같이 갔으면 아내가 아유 당신 어떻게 괜찮아 하고 할 텐데 암입니다 하고 이제 그다음 바로 가서 그 중증 등록을 해야 돼요. 네. 혼자 가셨어요? 저 혼자 가는데 기분 참 묘합디다. 네. 뭐 이런 이 얘기 상황이 들으면 골수가 반이 빠져나간다고 그러던데요. 암이라고 그런 소리 들으면. 이거 상당히 충격이더라고요. 물론 뭐 준비는 네. 뭐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올 수도 있겠지라고 했지만 네. 당장 그런 것과 맞닥뜨리니까 네. 충격이 오더라고요. 진짜 심장이 그럴 때 덜컹 내려앉는 덜 그런 떨리게 느낌이죠. 할때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좀 아, 약간. 그렇죠. 떨릴 정도로. 안정이 안 되더라고요. 심장마비도 오겠네. 어떻습니까? 정남식 원장님. 오늘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중에 심근경색이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정도의 얘기를 해주신 분이 쇼크는 없죠. 그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죠. 심근경색이라는 거는 네. 네. 우리가 한자를 잘 안 쓰니까 네.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자꾸 심근경색해요. 경색이라는 거는 막힐 경, 막힐 색이에요. 심장에 가는 혈관, 그게 모양이 관상동맥이라고 네. 해요. 좀 이따 저기 보시게 되면 네. 왕관처럼 생겼죠. 아, 예. 그래서 크라운. 관상, 왕관처럼 생긴 동맥이라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또는 관동맥,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큰 게. 네. 이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장 근육에 피가 안 가게 되죠. 네. 그러면 심장 근육이 썩는 겁니다. 혈액이 심장 공급이 안 근육이 되니까. 썩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리 피가 안 통해서 아픈데 엄청난 통증과 혈압이 떨어지면서 식은땀이 나고 죽을 것 같은 여기 가슴이 막 쪼이면서 막 뒤틀어 튀듯이 좀 있으면 이제 심장 그게 아플 때 표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 심장 동맥이 좁아졌을 때 네. 막혔을 때 환자들이 그 표현하는 모습이 있어요. 표현하는 그 아플 때. 예, 그걸 한번 표현하는 이 거. 사진을 보십시오. 어. 어쩔 줄 몰라 해서 막 쥐어짜고 막 때리고, 어떤 예, 사람은 만지고, 막 이렇죠. 어루만지고. 막 툭툭 치고 어. 저런 정도는 그래도 기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죠. 그래서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게 심근경색인데 네. 세 분 중에 심근경색은 한 분도 없었어요. 네 분까지. 네. 그러나 심자라는 게 마음 심자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심장은 마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요? 심장은 펌프질하는 기관이죠. 네. 피를 보내주는. 근데 왜 가슴이 답답할까? 뇌에서 네. 느끼는 거예요. 뇌에서 느끼는 뇌에서. 거고. 그렇죠. 어. 심장이 아픈 거 뇌에서 느끼죠. 네. 여기가 아프다. 아, 그러면 심장 근육에 피가 안 갈 때 네. 심장 근육에 완전히 막히면 경색이지만 막히기 전 상태가 협심증이라고. 협심증. 가슴이 좁아진다. 좁을 협. 어. 마음이 좁아지는 게 아니고 이 가슴이 좁아지는 거. 어. 협심증이라고 그러죠. 네. 예, 그게 오게 되면 심장이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어떤 분은 코끼리가 내일 밟고 있는 것 같다. 네. 무거운 돌이 얹어 있는 것 같다. 숨을 들여 마셔도 시원하지가 않으니까 계속 저렇게 치는 거예요. 숨이 답답하니까. 그렇죠. 답답하니까. 그렇죠. 그럼 답답한 게 여기가 답답해 그게 아니고 어딘지 모르게 전체가. 그래서 흉통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그려봤어요. 네. 방사통이 올 수가 있어. 거기 일단은 가슴이 가운데가 답답할 수 있지만 네. 이게 점점 지나면서 왼쪽 팔 또는 왼쪽 턱, 오른쪽 턱, 치아까지. 그러면 거의 특징적이죠. 치아까지 아프다. 여러분 왜 심장이 아픈데 치아까지 아플까요? 그러게요. 여러분들 감기 들었을 때 목이 아플 때 귀가 아픈 거 느껴보셨죠? 네네네. 목이 아픈데 왜 귀가 아프죠?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신경이 여기 신경과 신경이 위로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슴에 오는 신경의 통증 신경과 팔로 가는 신경과 턱까지 가는 신경이 위에 올라가서 만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픈데 여기가 아픈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팔, 왼팔, 목 쪽으로 오른쪽, 왼쪽, 그렇죠. 턱까지, 그다음에 요 밑에까지. 배까지 배까지. 가는 경우 사람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여기만 답답한 사람이 있고 네. 이런 방사통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런 게 있으면 거의 특징적이죠. 네. 저런 증세를 왜 안정형이라고 붙였을까요? 안정형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오는 거. 운동한다든가 네. 스트레스 받는다든가 네. 이렇게 유발인자가 있어요. 유발인자가 있을 때. 안정형. 아. 근데 시대 없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심해서. 아. 심근경색의 직전 단계. 이거는 조금만 그래도 오고 가만히 있어도 오고. 아. 그래서 그걸 불안정형이라고. 불안정형. 아, 그런 내가 거군요. 지하철 탈 때 계단 올라갈 때 아파요. 음. 또 언덕바지 올라갈 때 아파요. 이건 안정형이죠. 안정형. 근데 저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요. 조금만 그래도 아프고요. 그건 불안정형이죠. 불안정형. 가만히 그거는 있어도 더 아프고. 위험한 상태죠. 본인이 없는데도. 근데 운동 안정형? 않고 평지 걸으면 괜찮은데 네. 버스 타려고 빨리 뛰어가면 아파요. 안정형. 안정형이죠. 네. 근데 그런 분들도 경고 사인이고 또 어떤 분들은 등산할 때 하참에 올라가면 5분 정도 올라가면 아파요. 쉬었다 가면 또 괜찮아요. 헷갈리죠. 네. 이것도 경고 사인이에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흉통이 올 때 우리 몸에 그 심장 근육을 보호하는 호르몬 물질이 나와요. 네. 이게 나오면 그 다음에 걷는 거는 잘 못 느껴요. 음. 마치 매를 꽉 때렸어요. 네. 한 10분 있다 또 때리면 덜 아프죠. 네. 그런 식으로 아. 여러분들이 아파트 계단도 올라다니셔야 되고 네. 지하철 계단도 올라가셔야 되고 그래서 내 몸이 건강이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내 상태를 항상 좀 주의 깊게 좀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되겠네요. 그냥 에휴 뭐 이러다 말겠지, 그렇지, 이러다 그게 말겠지 이럴 게 아니라. 그런데 네. 문제는 아까 우리 문영미 권사님, 전성희 권사님 이 두 분은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쪼이잖아요. 네. 이 심장은 뇌 지비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교감신경의 흥분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심장 혈관을 더 쪼이게 한다든가 심장을 더 뛰게 만들어서 산소가 부족하게 만들어요. 그럼 답답해지죠. 네. 터질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한쪽은 쪼이고 한쪽은 터질 것 같고 같은 표현입니다. 네. 표현은 이제 두 가지로 하셨는데 아주 전형적인 그런 스트레스에서 심근경색이 오는 분도 많죠. 그래요? 그리고 네. 아, 우리 오키 그 권사님. 권사님은 제가 봐서는 여기가 쨍하고 아팠다 그러는데 네. 그러면서 의식을 잃잖아요. 네. 우리가 이걸 경실신이라고 그래요. 경실신. 실신을 하셨거든요. 네. 실신이라는 건 일시적인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쓰러진 거죠. 어디가 막혔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에 보면 동맥에 이 수용체가 있어요. 우리가 혈압이 올라가면 이 수용체가 너무 올라서 그러고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맥박도 떨어뜨리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여기에 수용체가 네. 경동맥에 있어요. 이 부위가 눌리면은 자기가 혈압이 많이 올라간 줄 알고 자극을 신호를 보내서 맥박이 떨어지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경실신, 목경자 경실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올 수 있다. 네. 그 원인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잠깐 의식을 잃으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오늘 분들은 처음 아마 아셨을 거예요. 아, 그래요? 어떤 처음 분들은 아시고요? 병원을 안 가셨으니까. 목에 타이트하게 입고도 이렇게 와서 오는 분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상태로 실신이 올 수 있다. 이완용 원장님, 한의학에서는 방금 같이 이렇게 통증이 오거나 뭐 이런 답답한 느낌이 오면 화를 삭혀야 된다라는 표현과 함께 이렇게 진료를 해주시는 경우들을 봤는데 같은 맥락인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네, 저렇게 일어나는 원인은 네, 정말 스트레스라든가 우리 마음에는 칠정이 있는데 마음의 슬픔이라든가 너무 기뻐하다든가 너무 슬퍼하다든가 이런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고 네. 또 한방에서는 제일 빠른 것이 뭐냐면은 침이 제일 빠릅니다. 침. 예, 침에 이렇게 손발을 따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손발을 따서 피를 빼야 됩니다. 아주 심한 사람은 피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은 거의 치료가 순환이 안 돼서. 안 되는 거고 빠른 시간 안에 손발을 따준다.
또 인중이 되게 아픈 데 있는데 거기다 또 침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안정이 되면은 청심환을 먹어서 우황청심환을 먹어서 회복해야 됩니다. 빠르게. 왜냐면은 엄청 위험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돌아가시니까 네. 그렇게 빠르게 해야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아까 네.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문영민 권사님이나 전성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스트레스성 상황을 딱 됐을 때 이게 막 심장이 막 쪼그라드는 것 같고 막 터질 것도 같고 막 이러면서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이게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 심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정확한 말씀이신데 네. 제가 들어보면서 네. 지금 교수님하고 말씀하신 거는 이제 몸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으로 심장내과를 가서 한의원을 가서 이상이 없어. 이상이 아까 없어. 이상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뭐 경실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상이 없는 분 중에 저희 과로 너무 많이 오세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해보면 몸에는 일단 이상이 없을 때 네. 유사 증상이 있는 게 대표적인 게 공황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공황장애. 네, 그런 것들도 마지막에는 감별을 해주기 때문에 아까 네. 어느 병원을 가야 되느냐 물어보셨잖아요. 네네네. 무조건 내과를 먼저 가시고 뭐, 몸을 보는 일단은 과를 내과. 먼저 가셔서 네. 충분히 검사를 해보고도 없다. 네. 이게 뭔가 증상과 이게 맞지 않는다. 음. 그럴 때는 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음.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고 말씀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나 이런 부분들을 잘 다루어 줄 때 그런 증상이 싹 사라지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순서를 잘 지키셔서 병원을 잘 가시면 아마 그게 몸의 문제든 정서적인 문제든 해결하실 수 있을 거니까 네. 꼭 정신과적인 현상도 꼭 기억을 한번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제가- 이 심장이 네. 제가 네. 젊었을 때 네. 잘 모르잖아요. 의사라도 네. 스트레스가 그렇게 병이 될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화병이 있어요. 네. 한의에도 화병이라고 그러지만 정신과 선생님도 화병이라고 그러죠. 네. 맞아요. 네. 스트레스 병이죠. 그래서 그런 환자를 많이 겪었는데 처음에는 화병으로 사람이 죽을까 젊은 나이에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환자를 오랜 동안 봐오면서 네. 화병으로 죽는 환자들을 많이 봤어요. 아, 화병으로 죽는 환자들. 예, 그래서 네, 네. 네.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어떤 예를 화병? 들어서 스트레스가 오장육부를 녹인다고 그러는데 네. 예. 심장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네. 잘 뛰던 심장이 안 뛰게 돼요. 어머. 그 우리가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병증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언젠가 기독교 방송에서 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라는 그런 제목으로 네.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럼 되게 이제 시어머니가 이길까 생각하는데 절대 시어머니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요? 시어머니가 오히려 속상해서 응급실로 많이 와요. 아, 현실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언젠가 환자가 입원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는 60대 중반 되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며느리하고 싸웠죠. 그랬더니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환자를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심장이 한쪽이 안 뛰어요. 어머. 한쪽이 안 녹아가지고 뛰는구나.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병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화병이라는 게 네. 우리가 말로 화병이 아니고 네. 심장을 녹이는구나. 이런 병으로 사망할 수가 있죠. 네. 아,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지금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 네. 심장이 지금 안에 있어 다들 자기 심장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엑스레이도 안 나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 네. 우리 정남식 원장님과 함께 네. 우리가 좀 자기 심장을 체크할 수 있는 시간 좀 가져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원장님? 근데 매우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네. 자기 심장이 어떻게 안 보이니까 네. 그 심장이 나빠지면 숨이 차죠. 예. 왜냐하면 펌프질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심장이 나쁜 걸 호흡만 가지고 굉장히 알 수가 없지만 네. 정말 심장이 나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서 숨을 막 몰아쉽니다. 호흡이 가빠지죠. 호흡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원장님? 한번 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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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호흡하면 또 우리 김석균 목사님이죠. 그렇죠. 네, 예. 우리 가수시니까. 가수분들은 호흡이 확실히 길어요. 네. 예, 예. 젊었을 때는 더 길지만 네. 나이가 좀 들면 아무래도 네. 좀 호흡이 짧아져요. 네. 예를 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쉬지 않고 한 번에 가야 돼요. 원래는. 아, 원래요? 원래 길게 가야 이게 거기까지는? 감정이 산단 말이야. 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살리심까지. 나 같은 죄 이렇게 쭉 가야 되잖아. 아. 안 돼. 살까지밖에 안 살까지 가시네. 가시네. 그렇지. 근데 그게 아. 스튜디오 가서는 돼. 네. 아. 서서 호흡을 충분히 쉬고 그다음에 쭉 하면 돼. 어. 근데 이게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분위기에 네.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어디서 하면 되냐면 네. 놀라와 하고 얼마나 쭉 아, 가는지 보면 왓자를 알아요. 얼마나 몇 초 동안 끌 수 있는지. 그렇지. 이 부분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오케 권사님부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충분히 하시고. 놀라와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12초. 예. 현 시각 1등이세요. 자, 예, 자, 12초. 전승혜 12초. 권사님 네. 갑니다. 네, 네. 3초 갈 것 같은데. 네. 주내 놀라와 여기까지. 예. 몇 초 나올까요? 11초. 야. 아니 아무말 하지 말면 더 가는데 왜 말을 해? 옆에서 말하지 마요. 불안해. 그러다 깔짝 넘어갈까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가 탁 넘어가면 예. 큰일 12초, 옆에 11초. 심장 선생님, 정신과 선생님 다 계세요. 의사 네. 선생님 옆에 계시는데. 문영명 원사님. 5초 갑니다. 주내 예. 원장님 보시기에 어떠셨는지. 뭐 이제 웃기죠, 저희 테스트법. 아니 뭐 재미있으신 방법인데 이제 숨을 길게 참을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산소가 그만큼 부족해도 네. 잘 견디시고 건강하시네요. 네.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은 네. 호흡도 좋지만 네. 걸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2층, 3층, 4층은 얼마큼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느냐. 아. 이게 심장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아, 계단으로 그렇죠. 올라가 보는 게. 3층 쉬어도 아우 숨차. 4층, 5층, 6층 괜찮아. 10층까지 안 쉬고 올라가면 건강한 거죠. 근데 나는 3층만 올라오면 가슴이 답답해요. 이게 이제 사실 더 빠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네.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호흡은 이제 이렇게 길게 쉬시면서 산소를 안 넣는 방법이지만 네. 이 방법은 사실 좀 정확한 방법은 아니세요. 네. 그러나 이 정도 참을 수 있다는 건 비교적 괜찮으신 거고 괜찮으신. 이제 네. 걸어보셔야 돼요. 네. 이게 운동을 했을 때와 그다음에 안정을 취했을 때의 심장의 그 변화가 있나요? 뛰는 거에? 그렇습니다. 아. 그럼 말 나온 김에 예. 정확한 우리 검사를 받아보고 싶잖아요. 그죠? 네. 이거 갖고는 안 되니까. 네. 여기가 지금 11층이잖아요. 네. 잠깐 방송을 끊고 아이고, 예? 그래요. 다 내려가서 한번 올라갔다 올까요? 네. 저기요. 예. 그러시다가 영영 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왜 이러니까.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네. 운동을 하게 되면 네. 운동을 유발시키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운동 부하 전에는 심전도 파형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나오는데 네. 운동할 때 3층 우리 힘드니까 보니까 곧바로 이렇게 운동 조금 하다 보니까 빨갛게 표시한 데가 있죠. 거기가 왼쪽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네요. 파형이. 이거는 이제 심장 근육에 피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심전도의 변화예요. 이걸 보고서 우리가 선생님은 협심증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법도 방법을. 한번 좀 팁을 주신다면. 그러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혈관이 막히는 병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지내시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는 거. 이걸 어떻게 예방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에요. 이 혈관에 예. 내피에 손상을 주지 않는 식생활. 식생활을. 네.
그다음에 그런 위험 요소를 가진 사람들은 그걸 끊도록 해야 돼요.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담배예요. 담배요?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몰라요. 다 폐에만 안 담배를 좋다고 생각하는데. 끊죠. 펴다 끊었어요. 네? 그러면 자기는 건강이 회복된 거 생각하는데 절대 동맥경화는 그렇지 않아요. 담배를 끊으면 암은 확실히 줄어요. 거의. 네. 그런데 혈관에 손상 준 거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담배가 왜 혈관 손상 줄까요? 여러분 담배 폈을 때 나쁜 화학물질이 몸에 들어가서 네. 호흡에 들어가서 피 속에 들어가서 어디로 빠져나갈까요? 피부 땀 아니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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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과정에 어딜 거칠까요? 혈관? 그렇죠. 뭐 호흡기의 암 물론이지만 네. 혈관에 손상을 주죠. 그게 어디가 농축이 돼요? 콩팥이 한참 농축 방광에 갔다 빠져나가니까 방광은 신장암도 많아지죠. 어우. 담배 폈는데 신장암, 방광이 많이 생긴다 처음 들어보셨죠? 네. 문제는 혈관에 혈관 손상을 주고 갔어요. 그럼 혈관이 손상되면 그게 그대로 되나요? 제대로 힐링이 잘 안 되고 오랜 동안 지적이 되면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서 염증 세포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같은 나쁜 지방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 모여서 무덤이 되고 무덤이 모여서 터지거나 그러면 갑자기 혈증이 생겨서 막히는 거예요. 네. 그게 심근경색, 뇌경색이다. 그럼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될까요? 그렇게 만드는 환경을 없애야 되죠. 그렇죠. 환경을. 담배 끊고 그러면 혈당 떨어지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혈압 치료 잘 받아야 되고 그렇죠. 당뇨병. 나는 뭐 당뇨병인데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니까 나 운동하고 식이요법 고칠래.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빨리 약을 먹고 살을 빼고 운동해서 약을 끊으십시오. 아, 그렇게. 1년, 2년, 3년 동안 식이요법에서 3년 동안 혈관 망가뜨릴 거예요? 그때 약 먹을 거예요? 아니면 약을 3년 먹고 약을 끊을 거예요? 마인드를 바꿔야죠. 그렇군요.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난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데 왜 평생 약을 먹나요? 약을 먹고 혈압을 떨어뜨리면서 살도 빼고 짜게 먹지 않고 해서 생활습관 바꿔서 약을 끊어가도록 하는 게 현명해요? 아니면 그때까지 2, 3년, 5년 동안 고혈압 때문에 혈관 손상당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그런 위험 요소를 빨리 줄여줘야만이 네. 우리가 오늘 주제로 하는 심근경색, 협심증,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먹을 것만큼 운동하셔라. 먹은 것만큼. 저는 아이스크림 넣고 다 먹으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먹은 만큼 자식 낳았으면 책임지는 것처럼 뱃속에 넣었으면 책임져라.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어때요? 맞아요, 맞아요. 먹은 만큼 운동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럼 왜 먹기 저- 위해서 그럼 운동하는 뭐가 거예요. 좋을까요? 근육이 만들어지니까 좋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 태릉 선수촌으로 들어가셔야 될 분들이 많아요, 지금. 많이 드시거든, 여기. 그렇지 않으세요? 많이 드시죠. 웃고만 계시지 마시고. 아니, 근데- 아, 우리 마음들이 네. 무거우시네. 아니 근데 제가 네. 그 줌바 댄스도 하고 네. 지금 점핑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왜 하느냐? 응. 먹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죠. 예, 먹으면은 살이 찌니까 근데 운동을 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게 운동보다는 이게 춤을 좋아해요. 그리고 음악 소리 막 빵빵 막 디스코텍 가고 싶은데 네. 아이 그래서 목에다가 조명을 갖고 다니시나 봐요. 미라보를 감고 네. 다니시는. 그래서 그 감사합니다. 음악 소리 들으면 아주 신나고 네. 또 움직이니까 땀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운동이 이제 뭐가 좋냐면은 이 나이가 들수록 네. 근력이 강화가 돼야 돼요. 아, 근육으로. 그러니까 그 운동하시면서 근력 강화 운동을 30% 하시고 네. 70%는 댄스 운동하시면 이게 다이내믹 엑서사이즈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균형을 잡는 근육, 특히 이 코어 머슬, 이 복근이라든가 허리 들레 근육이 있죠. 이게 가장 중심 근육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코어 중심 근육이라고 그래요. 네, 네. 이 상체와 허리를 운반해주고 하체를 뒷받침해서 운동 이런 운동들이 결국 뱃살도 줄이고 이 근육이 나의 재산이에요. 네. 그 체산이라고 그래요. 네. 그 체산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게 우리가 이 심근경색, 이 협심증을 예방하는 운동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단계죠. 네, 아니, 안 알겠습니다. 그래도 체산 관리. 네, 저희 뭐 이렇게 근육 1kg이 뭐 몇 천만 원의 뭐 역할을 갖고 있다. 뭐 돈으로 따질 수 없죠. 네,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뭐 주위에다가 뭐 근육 운동을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아무튼 이런 경고를 갖다가 듣고
예방법을 들었는데 이걸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렇습니다. 이걸 내가 이제 실천을 해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체산 관리가 네. 되는 거죠. 정신과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이 심장을 보호하고 예방하려면 마인드 컨트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팔을 다스려야 될까요? 아우, 네, 다 맞는 말씀이시고 지금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네. 마음도 운동해야 되는 거 아시나요? 마음을 운동시켜야 정신 돼요. 건강도 운동을 하셔야 돼요. 아. 한 가지만 간단한 거 말씀드릴게요. 오늘 뭐 복잡한 거 필요 없고. 네네네. 자, 이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유명한 가족 치료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람이 행복하려면 네. 네. 요거를 잘하면 된대요. 요거. 요거. 요거를 하루에 4번을 하면 죽지 못해 산대요. 어. 8번을 하면 그럭저럭 산대요. 어. 하루에 최소 12번을 해야 인간답게 스트레스 프리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아, 뭘까요? 그게 이거 뭘까요? 궁금하다. 요거 뭘 것 같으세요? 요거 뭘까? 뭘까요? 요거지. 요거 요거. 요거 그니까 요거지. 요거 뭘까요? 요거 야, 요거. 감사? 감사? 예, 요거, 요거 요거. 뭘까요? 그 원사님. 힌트는 심장과 좀 관계가 있겠죠, 아무래도. 심장하고. 아, 이게 벌렁거려요. 아, 사랑을 해야 돼. 비슷합니다. 사랑합니다. 키스를 해야 되나? 그 전 단계. 키스 전에 키스 전에 뭐 허그. 안 와요? 예, 이게 여러분 부부끼리 그런 거 안 하신다고 하는데 안 하죠. 비보금적입니다. 의미 있는 관계끼리 예, 예. 허그를 해주시는데 네. 잘 안 될 거예요. 10초 정도를 네. 가슴과 가슴이 이렇게 부딪히게 하셔가지고 가슴과 예. 가슴. 예. 자, 말은 하지 말고요. 말은 하지 예, 말고. 어긋지겨서 안으시고 눈을 감고 상대방의 아픔과 기쁨을 좀 느껴보세요. 10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많이 해요. 저도 기독교입니다. 예, 이제 떨어지세요. 할렐루야. 네. 자, 어. 이게요. 잠깐 앉으시면요. 네.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면서 이걸 많이 하는데 네. 전과 후가 너무 달라져요. 실제 심장 검사를 해도요. 부부끼리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심근이 이렇게 이완되는 효과가 있고 네. 같은 지인끼리 안아줄 때 우리 변연계라고 해서 심장과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뇌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앉는 것만으로도 6개월만 하셔도 인생이 달라지는데 이 강의를 들으니까 네. 어떤 70대 권사님이 남편이 생각난 거예요. 남편은 평생 12번이 안 돼. 안아본 적이. 예. 평생 12번 안 안아본 분의 특징이요. 뻣뻣하세요. 예, 그 감정도 좀 이렇게 말라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6개월 동안 앉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나무를 안 떼시 그냥 예, 다니셨군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핍박하고 남편 장로님 어디서 이상한 걸 배우고 왔냐고 욕정을 내고 하셨는데 권사님이 믿음을 지킨 거예요. 어. 3개월째 되는 어느 날 어느 어느 날. 날. 남편 장로님이 주변을 맴돌더랍니다. 예. 왜 오늘은 왜 안 안아주나? 실제 6개월만 하면 굉장히 심신이 안정을 주기 때문에 딴 거 다 안 하시더라도 오늘부터 6개월하고 6개월 뒤에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네. 삶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10초가 너무 길어. 너무 길어요. 하루에 12번이면 얼마나 아니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10초를 하면서 말을 안 해야 된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말을 안 해도 안음으로 인해서 아,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그냥 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언어적인 이 네. 사랑이 전달되는 게 이제 언어를 안 한다라는 거고 요거 할 때는 백허그는 하지 마십시오. 아, 뒤에서 앉는 건 아니에요. 가슴끼리 부딪히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한의학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그 심근경색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궁금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약재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씨가 있는 채소를 주고 네. 또 씨가 있는 열매를 주고. 네. 근데 우리가 한의학을 제가 한의사로서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훈자 지방, 인도의 훈자 지방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 그래서 미국의 의학 조사단이 그 훈자를 방문했는데 네. 90, 100살이 엄청 많은데 특징적인 것이 병원이 없어요. 병원이 없는데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병원이 없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데 살구를 먹는데 살구를 안 먹으면서 씨를 버렸더니 와, 이 귀한 것을 왜 버리냐고 씨를 깨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먹으니까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뭐 고지혈증도 아무 병도 없고 90, 100살 가서 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분들은 살구 그 과육만 먹는 게 아니라 씨를 먹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씨를 버리니까 깜짝 놀라면서 진짜 이것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의학단이 나중에 미국 가서 비타민 B17을 뽑아냈어요. 아,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암도 병 치료하고 여러 가지 병도 치료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이 주신 식사 반드시 통밀을 먹어야 돼요. 아. 이게 통밀이 아닌 것은 영양가도 없고 병도 치료할 수 있는 면역력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씨 맺는 채소와 1장 29절이 있어요. 네네. 씨 맺는 열매. 네. 왜 하나님께서 그냥 채소 먹어라 열매 먹어라 하지 않고 네.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열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뭐냐면은 우리나라 대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병도 있고 당뇨도 있고 뭐 혈압도 뭐 혈관질환 많이 있지만은 반드시 씨앗을 오늘 당장부터 씨앗을 먹어보세요. 곡식도 네. 네. 좋습니다. 풍미를 먹어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의사들은 꼭 한다. 꼭 한다. 저희가 정남식 원장님이 평소에 심장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거는 다 따라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비법들이나 또 하고 계시는 루틴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나 이거 하고 있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알려주시죠. 첫 번째, 첫 번째. 담배를 피지 않았다. 담배를 피지 않는다. 예, 예, 예. 네, 안 그래서 피겠습니다. 우리가 그 담배 피는 분들 담배 끊어야 된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하고. 네.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 근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네. 뼈를 받쳐주는 근육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네. 코어 근육. 네. 예, 코어 근육 그리고 근력 운동을 나이가 들수록 해야 된다. 선생님은 어떤 근력 운동 하세요? 그 근력 키우는 전문가한테도 그 코칭을 받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PT도 하시는구나. PT를 받으시는군요. 그거는 참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물론 운동은 제가 하는 거지만 네. 그 원칙을 배우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돈을 내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그 문화시설에 가게 되면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많죠. 네. 배우는 게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네. 있으니까 배워서 근력을 키우는 운동. 네. 또 세 번째, 집에서 할 수 있는 간편한 스트레칭, 스쿼팅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스쿼팅까지. 거 하고 예. 싶어요. 예. 꼭 의사들은 꼭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누구든지 좋다 네.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정남식 원장님께서 아까 스트레칭과 스쿼트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네. 스트레칭보다는 스쿼트 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한번 배워봐도 여기서 될까요? 보여줘요? 네.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리를 한번 살짝 굽해 보시고 예. 내려놓으시고 팔을 내려놓고. 허리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려보세요. 예. 이렇게 오시고 한 10번 해보세요. 선생님 잘하시네요. 코어 근육이 엄청 확실히. 하시고 내일 하시라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둘. 셋, 천천히, 넷, 네. 다섯 이런 운동을 하시고 네. 또 이렇게 살짝 벌려서 이렇게 벌려서도 하고. 벌려서도 하시고. 네. 그죠? 네. 이렇게 선생님 잘하시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보세요. 네. 근데 이걸 평행으로 이렇게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해요. 네. 허리를 잘 하시고. 제대로 들어야 된다. 숨도 쉬시면서 네. 이것만 해주셔도 되고 또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하시고 네, 다리를 잡아당겨. 이렇게 하시고 네. 잡아당겨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스트레칭에 들어가죠. 이게. 그렇죠. 이런 네. 운동만 해주셔도 네. 이렇게만 해주셔도 누워서 네. 하는 거라 네. 몸이 좀 불편하시지만 않다면 그렇죠. 근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렇죠. 폼이네요. 이렇게 네. 하셔도 네. 한 15분만 해주셔도 네. 네. 일어나시면 가뿐해지게 되죠. 그 골반 위에 내 척추를 올려서 이렇게 움직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딱 하고 자세를 하고 이렇게 이걸 네. 지지하시고 네. 발 뒤꿈치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까치발을 들어봐요. 까치발 들어보세요. 네, 까치발을. 그리고 내 근육을 한번 만져보세요. 한번 만져보세요. 짱짱하죠. 다 까치발을 해서 제 자, 걸 만지는. 하고 제 걸 만져보세요. 네네네. 서 있을 때하고 까치발 했을 때의 근육. 단단해지죠. 이렇게 운동이 네. 되는 거죠. 근데 어. 이렇게 오래 서 있어도 이 근력 운동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붙이면 내리셔서 이렇게 다리를 한 45도 정도만 45도. 해보세요. 자세 똑바로 하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가고. 까치발을 살짝 들어서 들은 상태에서 들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그러면 이제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죠. 잘하시네. 젊잖아요. 애들인데 무슨. 이렇게 하면은 네. 이 허리 근육도 튼튼해지고 네. 다리 하체 근육도 커지고 장단지도 커지고 오. 이런 운동이 100번. 집에서 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 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뭐 까치발 들기 같은 경우는 네. 특별히 뭐 외부나 내부나 집이나 집 밖이나 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서 진짜 화장실 네. 기다리면서 네. 버스 기다리면서 네. 계속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네.
좀 익숙해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심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심장에 좋은 건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이환영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당에서는 네. 그 모가 매달리는 모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그 근육의 경련이라든가 근육이 굳었을 때 부드럽게 해주는 최고의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아니, 지금 네. 요새 먹어도 딱 좋은 향도 좋고 맛도 있고. 네. 그러면은 모가를 한번 먹어볼까요, 저희가? 향이. 맛있다. 이거 알맹이도 먹는 거예요? 아, 알맹이는 안 먹어요. 이거 설탕에다 담은 거예요. 그렇죠, 설탕. 꿀. 맛있는데 저는. 더 달라는 말씀 어떠세요? 어떠세요? 아우 너무 맛있어요. 나 맛없어. 저 단 걸 좋아해가지고. 당뇨 환자들이 사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단 거는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약 중에서는 맛이 달더라도 당뇨도 좋아지는 약도 많이 있습니다. 아, 네. 단데도? 한약의 특징이 그거예요. 네. 그래요. 네. 원장님, 우리 문영미 환자처럼 네. 이렇게 모가차에 네. 꿀을 빼고 먹겠습니다라고 하시는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도 좋아요. 네. 괜찮아요. 네. 꿀을 빼고 꿀 모가만. 빼고 드시고. 이완영 원장님께서 꿀 빼고 드세요. 네, 꿀 빼고 드시하셨어요. 아주 까다로운 네. 환자가 오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정신과 측면에서는 심근경색 예방에는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렇게 정신 관리를 100% 잘하지는 못하지만 저도 노력하는데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 아까 코어 운동 하시면서 네. 네. 차를 한 잔 마시면서 할 수 있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래요. 이 삼위일체 이렇게 차도 마시고 운동도 하면서 어? 제가 한 번씩 저도 자주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게 좀 어려운 거라서 잘 안 되는데 네. 뭔데요?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운전하다가 누가 네. 창문을 열고 제게 쌍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아, 가끔 있죠. 가끔. 쫓아가야지. 예, 가야지. 야, 그렇죠. 네. 야, 이렇게 가면 심장에 무리가 오니까 아, 무리 오지, 무리가 많이 오죠. 그래서 참으면 무리가 오죠. 참으면 무리가 와요. 감정은요. 잠깐 어느 게 더 무리가 옵니까? 참으면 무리가 오지. 아유. 쫓아가. 쫓아가서. 자, 보복 자, 운전 자. 하면 안 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참으면 암 쪽으로 가고요. 네. 지르면 심장 쪽으로 갑니다. 둘 다 좋지는 않는데 이거를 감정을 잘 소화해야 되는데 네. 감정 소화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아까 운동하며 차를 마시면서 네. 제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저는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따라가고 싶었는데 네. 벌써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지는 못하고 이 화를 참아야 되는데 누르면 병이 되니까 네, 네. 그때 제가 뭘 했냐면 그 사람을 제가 축복을 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축복하는 게 제가 사는 길이고 그러니까 저분이 얼마나 하루 종일 힘들었으면 맞아. 저렇게 생판 모르는 저한테 무슨 제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쌍욕을 하고 가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고요. 작은 거지만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날은요. 네. 평생 기억에 남아요.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때 내가 승리한 느낌, 이완한 느낌, 스트레스를 이긴 느낌. 제가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제가 한번 수영장에 큰 이제 잘못으로 머리를 한번 이렇게 부딪힌 적 있어요? 부딪혀서 찢어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어머. 제 아들이 보는 앞에서 피범벅이 되고 뭐 응급실 가고 제 동료 이제 신경외과 의사가 제 상처를 보고 야 이거 1cm만 2cm만 조금 다른데 부딪혔으면 큰일 날 뻔한 상처. 어. 그래서 제가 그날을 떠올리면 저는요 그날 하루가 너무 감사로 충만해요. 네, 제가 늘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날 모처럼 가족들과 놀러 왔는데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재수가 없니? 뭐 너희들이 문제니?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제가 평생 악몽으로 남을 거니까 네. 그날 제가 곧바로 뭐가 감사거리일까? 아까 감사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이 시점에 제가 뭘 감사하면 좋을까? 어. 하나님이 두 가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네 아들은 아니고 네가 다쳐서 감사하다. 그렇죠. 네, 같은 입장이 아들이 다쳤으면 저는 그럼요. 네, 두 번째 마음이 더 저는 놀랬습니다. 네. 이 중에 네 혼자 다쳐서 감사하다. 아, 다른 사람 왜냐하면 안 저 다치고. 때문에 이 예방이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제가 너무 심하게 다치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도 네, 모르겠지만 감사와 축복이 정말 정신 건강을 좋아지게 만드는 쉽지 않지만 가장 넘버원일 것 같고 실제 감사를 연구한 데도 되게 많아요. 감사를 연구하면 감사만으로 우울증이 날아가고 심장의 무리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늘 교회에서 하는 말이지만 목사님들 네. 계시지만 우리 감사를 좀 실천해 보면 정말 이거는 이
참으시면서 운동하면서 감사하시고 축복하시면 예,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최고의 3종 세트. 야. 김석균 목사님, 네. 축복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 듣고 나서 네. 한 구절의 성경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어떤 거요? 요한 3서 2절인데 사랑하는 자여 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의 축복인데요. 아멘. 사실 이게 세 개가 나와요. 네. 이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가 핵심인데 네. 네. 대부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네.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네. 잘 살아야 되고 자랑할 것도 많아야 되고 거기다가 몸도 건강해야 되고 오늘 건강이 그 이유잖아요. 네. 다 가졌는데 건강이 안 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건강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잘 되고 강건한 것보다 더 영혼이 잘 되는 거. 영혼이. 영혼이 잘 되는 거. 그게 이게 정신과 치료도 그 중에 속하는 거거든요. 네.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얹혀지면 매일매일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가장 먼저 오는 게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내 안에 지켜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가까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보면 1순위가 영혼이 평안이고 2순위, 3순위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뒤로 밀려요. 이렇게 삶의 순서가 바뀌면 아마도 건강 잘 지켜지려고 믿어요. 네. 거기다가 영혼이 평안하니까 네. 언제 죽어도 네. 천국에 휙 가서 거기 가서 편안히 살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이완용 선생님 그리고 정남식 원장님, 김민철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백설기는 인터넷 CTS 홈페이지 다시 보기와 너튜브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홍보도 해주시고 시청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성이 크게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백설기 설! 설레고 기! 기쁘게